네, 이 셀렉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이벤트 아이템에서 우리가 선택한 속성을 가지고 이벤트 아이템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이 셀렉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위에는 이 전체, 지금 제가 이거를 맨 밑에 거. 네. 이 링크 클릭하는 녀석을 본다고 하면은 이 링크 클릭하는 녀석. 네. 다시 한번 잡고 요 포스코 ICT라는 요 부분을 구성하는 전체 요소들의 모든 값이 적혀 있는 부분이 요 오브젝트 타겟 어트리뷰트 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맨 아래에 대한 속성 값이 가장 최하위 단에 요 포스코 ICT라는 요 글씨 자체를 갖고 있는 속성 값이고 그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상위 단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상위 단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나뉘요. 어쨌든 이렇게 점점 더 상위 단에 제가 보시면 아까 처음에 여기를 클릭했는데 하나 위에 단에는 여기 줄을 제외하고 선택이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크게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이 안에 아예 이 포스코 ICT라는 링크만 존재하는 이 값 그리고 이 밖에 포스코 ICT라는 글씨를 갖고 있는 값 이렇게 점점 하나하나의 상위 값을 갖고 있는 속성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내가 여기를 지금 요 한 줄, 요 한 줄 한 줄을 구성하는 값들 중에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 예를 들면 요 값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거나 다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넣어주거나 빼주셨을 때는 디텍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그 객체가 계속 인식이 되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디텍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잘 선택됐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오고 싶으실 때는 ESC 키를 입력해서 다시 내가 원래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리인디케이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속성 값이 어떤 값들을 다 제거를 해버렸더니 이렇게 객체 검색에 실패하였어요. 그러면 저는 이 객체는 이제 다시 찾을 수 없는 객체가 되었기 때문에 리인디케이트를 통해서 이 값을 다시 잡아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중복된 오브젝트가 발견되었다. 인덱스 밸류를 사용했겠느냐라는 팝업창이 뜰 수도 있는데 이때는 지금 요렇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 존재하는 요 속성의 값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얘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정상적으로 잡힌 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ESC 키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인덱스 값이 들어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방금 시스템하는 이 값을 빼니까 원래는 여기 맨 밑에 줄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중복된 인덱스 밸류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잡히는 걸 확인하고 ESC를 누르게 되니까 인덱스 값이 이렇게 들어간 셀렉터 값으로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고 디텍트 오브젝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또 잡을 수 있네요. 한번 그러면 이가 2였으면 어디를 클릭했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2였을 때는 이 밑에 다른 탭 부분을 선택하였고 근데 이 공식대로라면 3이면 그 옆에겠죠? 네, 3이면 그 옆에 4면 또 그 옆에
이런 식으로도 내가 원하는 곳에 이벤트 아이템을 선택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셀렉트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넣고 빼고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에 내가 원하는 속성 값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는 프로세스 네임이 뭔지 저는 MS 엣지를 통해서 사용했고 타이틀 네임은 여기 맨 위에 적혀 있는 요 타이틀 네임이다. 그리고 뭐 클래스는 크롬의 위드젯 원이 뭐 윈텐 어쩌고저쩌고 나타났겠죠. 그거고 셀렉트 모드는 엣지 크로미늄이다. 버전은 2.3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 셀렉터에서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요 타이틀 네임이나 요 AA 네임 등 요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경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일단은 요 맨 밑에 포스코 ICT를 빼고 포스코 ICT를 빼고 이 값을 설정해왔을 때 만약에 제가 이 포스코 ICT가 아닌 포스코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요 오브젝트 클릭이라는 요 부분에서 이 글씨 쪽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찾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서로 달라서 서로 얘를 잡을 수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포스코 ICT라는 검색을 검색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AA 네임은 다 빼도록 할게요. AA 네임은 빼고 네, 이렇게 A 네임이라는 부분을 빼고 확인을 해보니까 포스코 ICT라고 검색했을 때랑 포스코라고 검색했을 때랑 요 타이틀 네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는 얘를 포스코 ICT라고 검색했을 때도 인식을 하고 싶고 네, 포스코 ICT라고 검색을 했을 때도 인식을 하고 싶고 그거를 포스코라고 검색했을 때도 인식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타이틀 네임에 요 값, 내가 검색한 검색 값 한 개 차이인데 이거를 모두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검색하고자 하는 키를 전체로 묶어서 별표, 아스트릭 코드라고도 많이 말하는데요. 요 별표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떠한 값이 와도 얘를 정상적으로 그 처음을 인식하시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얘도 케미칼로 해도 올라오고요. 그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검색을 해도 요 별표 처리를 하게 되니까 어떠한 검색을 해도 내가 설정한 요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한 값이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표라는 표시가 무엇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별표라는 나스리 코드는 별표하고 문자가 있게 되면은 문자 앞에 어떠한 단어, 문자가 있어도 문자라고 인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부터 띄어쓰기부터 수동 검색까지 이 앞에 어떠한 글씨가 카카오든 포스
포케미칼이든 포스코든 포스코 ICT든 어떠한 값이 있어도 나는 네이버 이 띄어쓰기 클론 띄어쓰기 네이버 통합 검색이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이 앞에 어떠한 글씨가 있어도 얘는 네이버 통합 검색을 포함한 다 같은 글씨라고 인식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문자 뒤에 이렇게 양 끝에 쓸 수 있고요. 문자 앞 뒤에 이하 동일하고 문자 뒤에 붙으면은 문자 뒤에 이하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스트릭 코드라는 이 코드를 요 셀렉터 부분에 사용한다면은 이 변화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이 셀렉터라는 부분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를 띄어쓰기랑 요 클론까지도 다 제외하고 네이버 통합 검색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어디서든 선택이 되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곤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다른 검색어 입력해서도 이 디텍트 오브젝트를 통해서 잘 인식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3시까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래프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이 주소를 클릭했던 부분을 변경해서 이 뉴스 탭 클릭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셀렉터에 대한 부분도 아까처럼 타이틀 네임에 포스코라는 이 검색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스트릭 코드 처리해서 언제든 정상적으로 읽히게끔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검색어 값이 들어있어도 나는 이 뉴스 탭을 잘 정상적으로 클릭하게끔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뉴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 뉴스들을 보시면은 다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 하나 보이시나요? 이 큰 박스, 희미한 그 선으로 흰 박스가 되어져 있는데 이 흰 박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씩 큰 제목, 그리고 뉴스, 신문사, 그리고 내용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정형화된 규칙, 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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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이 제목과 이 제목은 서로 다르죠? 얘는 이 뉴스에 대한 하위 단위니까 같은 레벨 선상에 있는 요 제목, 요 제목, 요 제목, 이 각각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스크랩하는 부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요 그랩 테이블 데이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할 건데 여기서 그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나서 요 그랩 테이블 데이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이렇게 가져다 두겠습니다. 이렇게 가져다 두셨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와서 그 속성에 대한 그래프 테이블 데이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제목에 대한 부분은
스크랩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클릭을 하였더니 이런 처음 보는 팝업창이 나타났어요. 테이블이 아닌 요소를 선택했다. 나는 여기 이벤트 아이템 이름이 그랩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라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를 그랩 묶을 거다. 였는데 테이블이 아닌 형식의 요소를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오류 팝업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예 누르고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다시 첫 번째 엘리먼트랑 두 번째 엘리먼트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나타나니 첫 번째를 나는 요 첫 번째 제목 그리고 두 번째를 요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이 한 이벤트 아이템으로 첫 번째 뉴스 제목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제목까지만 선택을 해서 클릭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 페이지에 존재하는 모든 요 밑에 있는 짜잘한 세부 기사들은 제외하고 메인 제목들이 다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스크래핑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는 네이버 뉴스 그래 이러고 정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 내부적인 요소 값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확인하실 거는 쇼로 내가 어떤 값을 그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컬럼 헤더라고 요 맨 위에를 첫 번째 값을 헤더로 포함시킬 건지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맨 위를 요 처음 선택한 값을 헤더로 가져갈 건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아웃풋을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래핑한 데이터를 그래프한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의 형식의 변수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의 형식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일단 DT 네이버 뉴스로 저장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이 페이지에 존재하는 네이버 뉴스라는 포스코 ICT로 검색한 네이버 뉴스를 가장 큰 제목단에 대해서 그래프 한 번에 묶어서 한 번에 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테이블 데이터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였고요. 그 아이템에서 속성을 잡으려고 제목을 잡다 보니 테이블이 아닌 요소를 선택했다. 계속 하겠느냐라는 팝업창과 함께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엘리먼트로 첫 번째 제목 그리고 두 번째 엘리먼트로 두 번째 제목을 선택을 하게 되니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제목에 대한 전체 뉴스 제목과 그 옆에는 URL까지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이거는 잘 나타났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메시지 저희가 이 프로세스 안에서 메시지로 한번 문자열 스트링에 대한 값을 팝업창 띄워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값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 테이블 to 탑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데이터 테이블의 형식을 그 팝업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전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창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프로세스 흐름을 타서 첫 번째 제목부터 마지막 제목까지 이렇게 첫 번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스크래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요 제목 말고도 이 뉴스 신문사랑 이 뉴스 내용까지 다 한 번에 스크래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시 요 화살표질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첫 번째 기사 다시 첫 번째 엘리먼트로 첫 번째 뉴스 제목, 두 번째 엘리먼트로 두 번째 뉴스 제목 선택하고 다음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상호 연결된 데이터 추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첫 번째 엘리먼트랑 두 번째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한번 다시 첫 번째 엘리먼트로 그러면 저는 한번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엘리먼트로 두 번째 내용까지 그리고 다시 다음. 그러니까 옆에가 좀 길어졌죠? 이렇게 아까는 여기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조금 길어지면서 이 내용에 대한 것까지 컬럼이 추가되면서 내용에 대한 URL까지 포함되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에 대한 정보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또 상호 연결된 데이터 추출로 신문사 제목까지 한번 이렇게 다시 다음.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더 길어졌죠? 처음에는 뉴스 제목, 뉴스 내용, 그리고 신문사, 그리고 신문사 URL까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추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한번 완료를 누른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상호 연결된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가하실 때 내가 원하는 분량만큼 잘 선택하는 거는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끝까지 다 잘 들어갔는지 내가 원하는 세 가지 정보가 다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그러면 제가 한번 어디야 뉴스 열고 스텝하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해볼게요. 이렇게 디세이블 처리를 해서 일단 다 끄고 뉴스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는 컬럼 1, 컬럼 2 이렇게 두 가지 정보만 나타나서 그래프이 완료되었다면은 지금 컬럼 1에 0, 컬럼 2에 0, 뉴스 내용에 대한 값, 뉴스 내용에 대한 주소. 어차피 뉴스 신문 제목과 뉴스 내용에 대한 URL을 서로 동일할 거고요. 신문사에 대한 정보와 신문사에 대한 URL까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래프, 즉 스크래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지나가다가 블록이라는 부분을 그냥 넘어갔었는데 블록이라는 부분이 제가 뒤에도 넣어두긴 했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방금 보시면 제가 네이버를 열어서 뉴스 스크랩하는 부분을 하나 태스크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내가 위에 부분 말고 이 밑에 부분만 테스트 해보고 싶었을 때 디세이블 처리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너무 많았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맨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밑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내려서 계속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블록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이 내가 짠 스크립트 코드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지금 네이버를 열고 그 네이버 윈도우 변수를 가져와서 최대화하는 부분을 한 개의 블록으로 묶어서 네이버가 있지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이 밑에가 또 한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블록으로 묶어서 네이버 검색 그리고 네이버 뉴스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이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밑에를 또 이제는 계속 만들 거니까 그룹으로 네이버 뉴스 스프레드
이런 식으로 3개로 나눠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를 만약에 최소화하게 된다면은 요 태스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건지 한눈에 보이잖아요. 만약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검색하고 그냥 첫 페이지 스크랩하는 행위까지밖에 안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다 일자로 펴져 있으면은 얘가 도대체 얘는 무슨 행위까지 하는 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내려봐야 되는데 이걸 블록으로 묶어준다면은 얘를 이렇게 한눈에 접어서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구나. 얘는 네이버 서치라는 태스크는 네이버 열고 뉴스 검색하고 뉴스 스크랩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얘도 그냥 얘 하나만 탭을 처리하면은 오픈해서 스크랩하고 얘 2개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픈했다가 검색하는 거 제외하고 스크랩하는 부분만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록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자주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한눈에 이 태스크가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그냥 귀찮은 작업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자신이 개발한 소스 코드니까 내가 이 네이버 서치 쪽에 어디까지 넣고 어디까지 하는 건 줄 다 알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네이버 서치라고 하면은 이게 네이버 서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행을 해놓은 거지 그냥 검색 입력까지인가 아니면 검색 입력해서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운영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게 이제는 개발에 좀 중요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블럭으로 묶고 타이틀 네임을 적어 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스크랩까지 여기 첫 페이지 모든 내용 추가 해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는 거 제가 3분 동안 한번 그래프 해석하는 거 그리고 블록으로 해당 부분 이렇게 묶어주는 것까지 해보고 실제 실행해서 팝업으로 정확히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한 3분 정도 20분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래프 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 하는 것을 한번 쇼 해보니까 이 그래프한 데이터 자료가 제 마음에 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뉴스에 대한 URL 정보도 똑같은 정보가 2개나 담겨 있고 나는 이 신문사에 대한 URL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요 맨 위에 컬럼명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은 컬럼명도 컬럼 1, 컬럼 2, 컬럼 1에 0, 컬럼 2에 0, 컬럼 1에 1, 컬럼 2에 1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인덱스 값을 갖는 컬럼이라는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컬럼을 제거해주고 저 컬럼명까지 한번 제거해주는 작업을 아까 한번 C#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코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C# 코드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코드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뉴스 스크랩한 후에 해당 요 뉴스 자료 DT를 정리해 줄 거기 때문에 항상 요 테이블 데이터 이후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작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 먼저 그냥 간략하게 저는 이 메모장에 이렇게 좀 정리를 많이 하고 진행하는 편이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컬럼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컬럼 1 같은 경우에는
뉴스 제목이 될 거고요. 컬럼 2 같은 경우에는 뉴스 주소가 될 거고, 컬럼 1의 0 같은 경우에 뉴스 내용, 뭐 기사라고 할까요? 기사 뭐 뉴스 상관없긴 한데, 이게 상관없어서 뉴스로 하겠습니다. 상관없어서 이거는 사실 그냥 해보는 게 중요하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컬럼 이게 0 같은 경우에는 아까 확인했던 대로 뉴스 주소가 동일한 값이 2개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컬럼 1의 1 같은 경우에 신문사, 그리고 컬럼 2의 1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주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작성 필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컬럼 1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 2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컬럼 1의 0 갖고 있을 거고요. 컬럼 2의 0도 하나는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1의 1도 갖고 있는데 순서가 이게 뉴스 제목, 뉴스 주소, 뉴스 뉴스 내용이겠죠. 뉴스 내용, 뉴스 주소, 그리고 이게 신문사 이렇게 되니까 전 이것도 좀 보기 싫어가지고 신문사도 맨 앞으로 이동하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먼저 코드 익스프레션 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코드 익스프레션을 딱 들어가시고 저희는 어떠한 값을 수정할 건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 그 값은 우리가 스크랩한 dt 네이버 뉴스라는 요 값이기 때문에 항상 첫 시작은 dt 네이버 뉴스라는 요 값을 변형시키는 걸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dd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이 안에서 사용 가능한 수많은 이런 함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컬럼을 지우겠다. 네, 어떤 걸 지우겠다까지 작성을 해볼게요. 누가 먼저 그러면 수석으로 불필요 컬럼 삭제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불필요 컬럼 삭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컬럼명을 가지고 컬럼명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컬럼 1, 2, 1에 0, 1에 2에 0, 1에 1, 2에 1 이렇게 써 있는 컬럼명을 가지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dt 똑같이 데이브스에 컬럼스의 remove h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인덱스, 즉 내가 원하는 위치, 이게 인덱스라고 하면 처음에 0부터 0, 1, 2, 3, 4, 5 이렇게 인덱스 값을 지정해서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컬럼 2라는 부분, 이 컬럼 2라는 이 부분과 컬럼 2의 1 신문사 주소라는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그럼 먼저 이렇게 한번 해서 완료 누르고 얘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잠시 디셉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컬럼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진행을 해보니까 오류가 발생했어요. 오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코드 익스프레션에서 오열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은 여기에 오열을 찾을 수 없다. 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에 5까지 5개가 있었잖아요. 왜 삭제가 안 됐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이 삭제를 하다 보니 얘가 첫 번째로 어떠한 한 줄을 맨 위에 컬럼 2라는 이 줄을 삭제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다시 한 줄이 지워진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다시 인덱스 값이 이런 식으로 다시 재정렬됐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덱스 값, 즉 위치 값에 대한 인덱스를 갖고서 어떠한 삭제의 수가에 대한 행위를 조작하실 때는 항상 제일 끝단부터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는 다시 맨 끝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컬럼 2를 지우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다 들어간 테이블에서 내가 없애고 싶었던 신문사 기사 하나가 사라졌고요. 뉴스 신문사 주소에 대한 것도 하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를 먼저 지웠으니까 이제는 컬럼명 변경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명 변경 같은 경우도 이 코드 익스프레션에서 다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처음 시작하고 그거에 대한 컬럼을 변경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문자열의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덱스에 대한 숫자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먼저 해볼까요? 저는 첫 번째, 지금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가 삭제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저는 뉴스 컬럼 먼저 제목에 대한 걸로 수정을 진행해 볼 거니까 컬럼 1을 뉴스 제목으로 먼저 바꿔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뉴스 내용이 될 거고 뉴스 주소 맨 처음 것만 이렇게 문자명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맨 위에 것만 이렇게 컬럼명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인덱스로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이 테이블에 있는 컬럼의 컬럼명에 대한 컬럼 이름을 변경할 거야. 이러한 부문을 입력한 것이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아까 계속 모든 값이 들어가 있고 컬럼명도 이상한 값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내가 좀 이쁘게 이 내용에 대한 값이 어떤 값인지 컬럼명이 좀 정확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컬럼명대로 다 컬럼명도 정리했고요. 그러면 한번 컬럼 위치 변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컬럼 위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문사가 지금 맨 뒤에 있는데 신문사 같은 경우에 그냥 저는 맨 앞에 있어서 좀 정렬하기 편하게끔 나중에 같은 신문사가 있다라 하더라도 정렬했을 때 한눈에 보기 편하게끔 신문사를 맨 앞에 위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똑같이 DT 네이버 뉴스에서 나는 컬럼에 세 번째 신문사가 있는 거를 처음으로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본으로 들어있던 내용이 신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고 뉴스 제목, 뉴스 내용, 그리고 뉴스 주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된 데이터 테이블 형식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한번 스크랩한 데이터 이렇게 뉴스 컬럼 변경하는 거 부분까지 작성하는 거 한 5분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코드 익스프레션으로 컬럼 삭제
존재하는데요. 컬럼을 변경하거나 위치 변경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서 세 가지 부분을 모두 그냥 코드 익스프레션으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불필요 컬럼 삭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어떤 이벤트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딜리트 컬럼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컬럼명 변경하거나 컬럼 위치 변경하거나 이러한 부분은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코드 익스프레션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작성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성한 코드 익스프레션으로 작성한 내용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존재하는 이벤트 아이템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코드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또 이렇게 직접 개발해 보시다가 내가 이러한 기능을 쓰고 싶은데 만약에 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조작을 하고 싶었을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쭉 검색해 보는데 내가 원하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구글에 가셔가지고 C샵 뭐 데이터 테이블 뭐 리무브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나와 있는 이런 구문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은 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 구글에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가지고 구글에서 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 코드를 미리 다 외우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다 작성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죠. 그 비주얼 베이직 문서에서도 이렇게 대한 내용들 다 확인하셔서 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프 테이블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테이블 형식이 아닌 부분만 먼저 해봤는데 그러면 테이블 형식인 부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테이블인 형식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해서 테이블인 겁니다. 테이블인 부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인데요.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에서 IT라는 부분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쭉 누가 봐도 표 형식으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스크래핑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테이블 데이터란 이벤트 아이템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렇게 그냥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은 다르게 아무런 그런 팝업 없이 바로 이 전체 데이터가 이 컬럼명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들어가게끔 돼서 테이블로 읽혀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내용이 배가 안 되네요. 이거는 근데 이제는 어디를 클릭하셔도 위를 클릭하셔도 이 전체 데이터가 한 번에 테이블로 포함되고요. 이렇게 여기 끝에를 하셔도 이런 식으로 테이블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여기 위에 컬럼명이 존재한다면 컬럼명을 갖고 그 위에 값을 다 나타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그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랩이라는 이벤트 아이템을 한 번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던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상호 데이터 연결된 추가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없고 그냥 전체 표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는 약간 좀 쓸모없는 정보들 예를 들면은
이 맨 뒤에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여기에 텍스트가 아닌 이런 이미지 형식이나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얘가 한 번에 스크랩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아무 값도 들어가지 않았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PPT를 보시면은 그랩 이런 식 제가 처음에는 테이블이 아닌 데이터 그랩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테이블인 데이터는 이렇게 한 번에 테이블로 나타난다. 테이블이 아닌 요소, 테이블인 요소, 아니 테이블인 요소, 테이블이 아닌 요소 이런 식으로 그랩 할 수 있다. 데이터 테이블 팝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아까부터 쓰면서 데이터 테이블에 팝업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6가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젠 또 45분 정도 수업을 들었으니까 또 15분 쉬고 4시부터 마지막 시간 수업, 1일차의 마지막 시간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쉬고 4시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